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저녁 8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4년 만에 한 번씩 있는데요. 선거를 하는 시기가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의 화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확정된 날짜가 아닙니다. 요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의 화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간접 선거 방식이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방식, 즉 간접 선거 방식이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먼저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미국은 우리 국회와 달리 양원제 국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는 단원제인데요. 영국이나 미국, 일본은 양원제 국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원의 국회의원 수는 워싱턴 DC가 3명이고 나머지 50개 주는 다 합해서 435명입니다. 그래서 50개 주 하원 의원 총수 435명 플러스 수도 워싱턴 DC는 특별구죠. 특별구. 그래서 거기는 하원 의원 수가 3명인데요. 435 플러스 3 해서 하원 의원 전체 숫자는 438명이고 상원 의원은 100명입니다. 상원 의원이 훨씬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하원 의원은 각 주에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데요. 대략 인구 53만 명 기준 하원 의원 1명 선출하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데가 캘리포니아 주죠. 캘리포니아 주가 하원 의원 수도 가장 많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은 캘리포니아가 주도를 하고, 인구수가 적은 알래스카나 하와이, 다른 사우스 버몬트, 노스 버몬트, 이런 인구수가 작은 주들은 인구수가 많은 주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상원은 50개 주가 주마다 2명씩 선출을 해서 50개 주 곱하기 2명 하면 총 100명의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 하면 먼저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탄핵 결의를 해야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자인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됐지만은 상원에서 통과가 안 돼서 탄핵을 당하지 않았던 케이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원제다 보니까 한번 통과가 되면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제도인 반면에, 미국은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다시 한번 상원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독립헌법기구가 있습니다만은 국회 자체는 우리나라는 단원제고 미국은 양원제고 뭐 일본이나 영국도 양원제 국회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미국의 양원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 선거 2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달이면 이제 중간 선거라고 해가지고 임기 4년 중에 딱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중간 선거가 있는 이유는 연방 하원 의원의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원 의원의 선거가 다음 달 11일에 있고요. 또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요. 임기 6년의 상원 의원들을 전부 다시 6년이 딱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게 아니라 상원 의원 100명의 그 6년 임기가 3분의 1씩 순차적으로 2년 단위로 임기가 만료되다 보니까 이번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상원 의원 100명 중에 3분의 1이 임기가 만료되고 또 2년 후에 또 상원 의원 3분의 1의 임기가 만료되고 또 다음 2년 후에 또 나머지 상원 의원 10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있고 또 그 4년 임기의 절반이 지난 2년이 된 시점에 이렇게 중간 선거라는 게 있어서 그 중간 선거 때는 하원 의원들 전부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또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기가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에 화요일에 선거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헌법을 위반할 당시에 초창기에 그거에 관해서 언제로 선거 날짜를 잡을 것인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날짜를 고정적인 날짜로 하게 되면 그날이 만약에 일요일이다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항에 입항해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게 1620년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402년 전에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청교도들, 즉 개신교 중에서도 칼뱅파 청교도들이죠. 그게 또 우리 한국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도 주류는 종교개혁운동을 했던 루터, 쯔빙글리, 칼뱅 중에서도 칼뱅파의 그 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 중에 또 핵심은 장로교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미국은 청교도들, 칼뱅파 그런 개신교 교도들이 세운 국가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일이 일요일에 걸리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선거를 할 수 없지 않냐 라고 해서 고정적인 날짜, 확정된 날짜로 하게 되면 그날이 일요일에 걸리면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 해가지고 확정적인 날짜로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11월로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명절 중에 하나가 추석이 있듯이 일종의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역시 광활한 영토에서 농사를 짓고 그 추수를 하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농사철 농번기에 선거를 할 수는 없고 추수를 다 하고
가을 거지 수확을 다 하고 선거를 하자라고 했고, 또 춥기 전에 하자. 날씨가 추워지면 투표장 입장률이 떨어지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하되 춥기 전에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11월 초로 하게 된 겁니다. 4년마다 11월 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11월 초 중에서도 왜 첫째 월요일이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일 중에 일요일이 안 되는 이유가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에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안 되는 이유가 장이 열리는 때가 주로 토요일이었습니다. 미국 헌법 초창기에, 건국 초창기에 헌법을 만들 당시에. 그래서 토요일에는 수확을 한 그 추수를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물물교환하기도 해야 되니까, 토요일로 하면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제외가 됐고, 그럼 금요일은 왜 안 되냐? 시장에 가서 토요일날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금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금요일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은 왜 안 되냐? 그 당시에 마차를 타고 광활한 영토에서 마차를 타고 투표장까지 가는데 하루 안에 가기 어렵고 이틀씩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날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장까지 이동하는데 마차를 타고 무리다,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월요일이 또 제외가 됐고, 그럼 목요일은 또 왜 안 되냐? 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1775년부터 1781년까지 7년간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을 이겨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는 일종의 적대 관계였었던 거죠. 그래서 목요일은 영국의 의회의 선거일입니다. 영국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대 관계에 있는 영국을 모방할 수는 없다, 벤치마킹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목요일이 또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요일이 바로 화요일과 수요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빠른 화요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화요일로 하는데 그냥 첫째 화요일에 하지 않고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로 하게 된 건지, 그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광활한 영토에서 그 모든 지역에 판사가 다 상주할 수는 없어서 그 당시에 순회 판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순회 판사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재판 업무를 했던 순회 판사 제도가 있었는데요. 순회 판사가 그 지역을 방문하는 날이 항상 매달 1일이었습니다. 매달 1일. 그래서 그냥 첫째 대통령 선거일을 11월 첫째 화요일로 하게 되면, 만약에 그날이 1일이다, 이 11월 1일이 첫째 화요일에 해당이 된다면 그날 순회 판사가 재판하러 오는 날인데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날을 대통령 선거일로 하게 되면 또 투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 즉 매 11월 1일에 순회 판사 그 순회일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게 하게 되면 그 화요일이 절대로 순회 판사의 그 재판일인 11월 1일에 해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을 정한 겁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결국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실시를 하게 된 그 배경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요. 그때 미국의 하원 의원
438명이 임기가 2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하원 의원 선거 438명을 다시 선출을 하게 되고, 또 상원 의원 10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인원을 또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미국의 중간 선거일이고요. 그 다음에 2년 후면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또 하게 되고, 또 그때 역시 대통령 선거일에 하원 의원 전부와 상원 의원 3분의 1을 다시 또 뽑게 되고, 또 2년 후에 다시 하원 의원 전부와 그리고 나머지 또 상원 의원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를 다시 뽑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임기 4년 중에 딱 절반인 2년이 지난 시점에 하원 의원 선거, 하원 의원 전부 선거와 상원 의원 3분의 1의 선거가 계속적으로 2년마다 반복이 된다 해서 그걸 중간 선거라고 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기가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실시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미국이 헌법을 만들 당시에 그 국가 사회적 그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낙엽이 하나둘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자전거 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이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즉 동쪽이죠. 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왼쪽은 동쪽에 해당되는데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고 조만간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의 오른쪽 비추고 있는 방향은 서쪽인데요. 저기는 잠실주공 2단지가 한 10여 년 전에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 이름이 리센츠 아파트고요. 그 너머로 또 서쪽에 잠실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엘츠 아파트가 있고요. 그 너머로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남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한 150m 전방에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고, 지금 현재 1시 방향에 한 전방 150m 지점에 트리지움 아파트가 있습니다. 트리지움 아파트 상단을 비추고 있는데요. 저것도 10여 년 전에 잠실주공 3단지가 재건축된 아파트입니다. 트리지움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할 텐데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갤러리아 아파트입니다. 갤러리아 아파트고, 그 너머로 지금 남쪽 방향 전방 한 200m 지점에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저건 잠실주공 4단지 아파트가 10여 년 전에 재건축돼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인데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서쪽변에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의 서호의 서쪽변에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지금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을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다시 남쪽 방향입니다. 전방 100m 지점에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있는데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는데요. 한때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할 때 롯데월드타워에서 이 잠실벌의 아파트들을 사진 촬영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그 사진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아파트 롯데월드타워에서 비춘 아파트들이 바로 여기 이곳 제가 통과하고 있는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입니다. 그 중에서 잠실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재건축이 됐던 10여 년 전에 잠실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재건축된 아파트가 각각 엘츠, 리센츠, 트리지움인데요. 그것의 이니셜을 따서 엘리트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잠실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아파트 명칭이 엘츠,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인데요. 그 각각의 이니셜을 합성하면 엘리트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러한 아파트들이라 해서 엘츠, 리센츠, 트리지움의 이니셜 합성어 엘리트 아파트라는 우스갯소리 인 것 같기도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잠실 석촌호수 서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횡단보도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횡단보도입니다.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서울 놀이마당이 있습니다. 자, 이곳이 서울 놀이마당인데요. 자, 서울 놀이마당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마당놀이, 판소리, 국악공연, 다양한 그런 그런 행사들이 펼쳐지는 서울 놀이마당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 너머로 롯데월드타워도 있습니다. 이 서울 놀이마당은 석촌호수 서호의 북서쪽 코너에 있습니다. 서호의 북서쪽 코너에 서울 놀이마당이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에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정말 선선합니다. 한 일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났었는데요. 지금은 기온 자체가 20도 이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다 보니까 땀이 거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수변무대입니다. 서호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서호의 수변무대입니다. 자, 비춰보겠습니다. 서호의 수변무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를 여름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여기 서호 수변무대 관중석에 사람들이 가득 있었는데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거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외형 아웃라인이 조명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조깅로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풀코스 26.4마일 105리인데요.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10월 6일까지 20년 7개월 남짓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제가 3일 전에 10월 3일 개천절 때 마라톤 입문 20년 7개월 만에 생애 88번째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강남구와 주한미 8군 사령부가 공동 개최하는 제19회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13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는데요. 마라톤 풀코스 완주 88회 역사상 최초로 전 구간에 걸쳐서 비를 맞으면서 질주를 했습니다. 4시간 13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으니까 평균 시속 10km의 속도로 풀코스를 달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가 조명을 받아서 정말 웅장하게 보입니다. 자, 오늘도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